노동시장을 활용한 기업의 이윤 극대화. 생선 요소 시장은 단방에 확 이해가 되진 않을 거예요. 시간을 갖고 꾸준히 점검을 해주세요. 1번 노동공급국서는 일반적으로 우상향하지만 높은 임금률 수준에서는 임금률 상승에 따른 여가에 대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커서 좌상향할 수도 있으며 이를 후방 굴절이라고 한다. 문장들은 다 기억이 날 것이고요. 이 부분만 확인하면 되겠죠. 여가에 대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커서라는 부분이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평면은 여가 소득 평면이고요. 여기에서 이제 W가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하는 거죠. W가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했을 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나눠서 분석할 수 있는데요. 자, 무차별 곡선을 그려봅시다. 무차별 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때 이 대체 효과, W가 상승하는 충격에 따른 대체 효과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졌네요. 가팔라지면서 달성되는 이전까지의 분석입니다. 따라서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이 차이를 우리는 대체 효과라고 부르고 있고, 이 소득 효과는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변화하는 충격을 담죠.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최종적으로 접하는 좌표가 이렇게 이동한다면 그 크기를 보고 우리는 소득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, 그 후반 굴절하기 위해서는 W가 증가할 때 그 노동 공급이 감소해야 됩니다. 노동 공급을 우리가 L이라고 한다면은 감소해 줘야 되죠. 이거는 여가가 증가해야 된다는 거예요. 따라서 그 W가 증가하는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여가가 증가해 주려면은 대체 효과보다는 소득 효과가 더 커야 되는 것입니다. 따라서 대체 효과, 소득 효과를 비교할 때 소득 효과가 커야 되죠. 지금 그려드리는 그림보다 아마 이 마인드 교재에 있는 그림이 훨씬 더 명쾌할 테니까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시면 충분하고요. 그렇다면 내용은 다 맞는데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될 것이다. 2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국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평균 생산 가치라고요? 틀린 부분 바로 보이시죠? 한계 생산 가치입니다. 한계 생산 가치. 요거 명목임금은 P 곱하기 MPL이고요. 실질 임금을 소문자로 표현하면은 MPL 이렇게 일치시켜야 되는 것이죠. 따라서 이제 틀린 선지가 될 것입니다. 3번 2번 선지는 2019년도 공인노무사에 나왔던 선지이고 1번 선지는 2019년도 간평에 나왔던 선지였어요. 3번 재화시장에서 경쟁 기업인 경우는 P 곱하기 MPL은 VMPL, MR 곱하기 MPL은 MRPL이 만족된다. 틀렸죠, 이것도. 왜냐하면 경쟁 기업은 P가 MR이에요.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재화시장에서 수평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수요 곡선도 MR 곡선도 일치한다.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었죠. 이제 틀렸습니다. 4번은 2011년도 공인노무사에 나왔던 선지인데 노동을 대체하는 산업 로봇 이용이 증가하면 노동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한다라고 합니다. 노동을 대체하는 쉽다.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겠죠?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 같아요. 그래서 L, W 평면에서 우하향하고 우상향하죠? 이게 이제 노동에 대한 수요이고 노동에 대한 공급인데요. 이건 기업이 노동을 수요하고요. 이건 노동자입니다. 그렇다면 산업 로봇 이용이 증가한다면 사람이 덜 필요한 것이니까요. 그냥 노동 수요 곡선의 좌측 이동이 발생하게 되겠죠. 그래서 좌측 이동해야지 맞는 선지가 되어서 네 번째 것도 틀렸습니다.